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아까 전에 팩트가 검증된 무서운 이야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 이야기도 당사자가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서 투고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때는 200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일하던 현장이 황둔저수지의 농업수로 만드는 곳이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거기에 있지 않았지만 사건 다음 날, 그날의 이야기로 아침부터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전날인 어제 8살짜리 어린아이가 저수지 안쪽에 깨진 얼음 사이에서 막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반장님께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는 왠지 모르게 울지도 않고 손으로 얼음의 끝을 꽉 잡은 채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반장님도 그 아이를 발견하고 급한 마음에 어딘가에서 이제 밧줄을 구해왔는데 가까이 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빠져있는 그 얼음 근처까지 가면 같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가까이 안 가는 게 좋다고도 하고요. 추가로 얼음이 깨지고 또 사람이 빠지면 그 빠진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하려면 멀리서 구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여 구해온 밧줄을 멀리서 던져주고 막 이리저리 소리도 지르고 119며 현장 소장이며 막 그렇게 급히 전화를 했었대요. 그렇게 급하게 이쪽 저쪽에서 막 사람들이 달려왔는데 이미 그때는 반장님이 아이를 건져낸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물에 한참 동안 빠져있던 아이라서 온통 옷이 물에 젖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운 옷을 벗겨내려고 했는데도 벗기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여전히 울지 않았었다고 하고요. 많이 놀랬나 봅니다. 그렇게 옷을 벗기고 수건으로 몸을 닦아준 뒤에 인근에 있는 어느 집에서 담요를 구해와서 덮어줬대요. 체온 유지하라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울지도 표정의 변화도 없던 그 아이가 이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막 힘차게 울더래요. 그러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반장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말과 함께 울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요, 아빠도 빠졌어요. 근데 아이의 아빠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고요. 뒤늦게 나타난 119 대원에 의해서 그 시체가 건져졌대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는데 제가 꼬치꼬치 막 이것저것 캐물을 수가 없어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점심시간에 식당 바로 맞은편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은 바로는 이 황둔저수지가 9년마다 한 번씩 사람이 죽는데요. 그리고 어제가 정확히 만 9년째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나이 드신 어른들이라서 그런지 그 동네에 대한 귀신 이야기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9년 전에는 그 황둔저수지에서 처녀가 죽었는데 귀신 본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구판을 벌렸대요. 하지만 그 구판을 벌렸음에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큰 판을 벌리려 했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정말로 운이 좋았던 건 바로 그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그 당시에 털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이 털장갑이 그 얼음에 이렇게 딱딱 달라붙으면서 이 아이가 빠지지 않고 그 얼음을 붙잡고 있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가죽 장갑이나 맨손 차림이었다면 그 아이도 어찌 됐을지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당시에 그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데리고 썰매 타러 온 것 같던데 여러분들도 겨울에 얼음판, 빙판 갈 때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전날에
학다리 밑에 가서 얼음 구경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었습니다. 코비애TV 구독자 김아담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1인칭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안방은요, 약간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있는 쪽에는 낮은 화장대가 있었는데요. 매일매일 혼자 스르륵 하고 서랍이 내려와 열려 있었습니다. 경사가 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화장대 앞에 앉아서 언니, 엄마, 저 이렇게 셋이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랍이 이렇게 내려와서 열려 있었고 저는 이거 또 이러네 하면서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서랍은 곧바로 또 스르륵 다시 내려왔고 저는 그거를 또 넣고 빠지고 요걸 반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10번 이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간의 대화의 흐름도 끊기고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짜증나. 서랍을 세게 한번 팍 하고 닫았습니다. 근데 또 스르륵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서랍장이. 그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서랍을 강하게 닫으려고 딱 힘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랍이 제가 밀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올라가서 쾅 하고 닫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닫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닫혔거든요. 그 화장대 앞에 모여있던 엄마, 언니, 저 모두 소리 지르면서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그날 그 사건 이후로 그 서랍장이 다시는 스스로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경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였을까요? 지금까지 서랍이 열렸다는 건 당연히 이제 경사가 졌기 때문에 열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계속 서랍을 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건 중학교 3학년 때 겪은 일이에요. 저는 저희 동네 토박이여가지고 동네에 있는 모든 길을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 보면 좀 무서워 보이는 골목도 저는 토박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다고 느끼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저는 혼자 학교에서 빠져나와서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걷고 있던 방향 기준으로 왼쪽은 4차선 도로가 있었고 오른쪽은 주택가였습니다. 그렇게 항상 지나오던 길을 걷던 와중에 오른쪽 주택가를 제가 무심히 쳐다봤어요. 근데 그 주택가 앞에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많이 세워놓거든요. 주차를 많이 해놓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어느 하얀색 트럭이 한 대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트럭 앞에서 하얀색 우비를 쓴 아저씨가 세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닦고 있는 거예요, 차를. 되게 격렬하고 열심히 닦는 걸로 보였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다시 그냥 시선을 앞으로 돌리고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이상하다. 비가 오는데 왜 우비를 쓰고 차를 닦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그 아저씨를 확인하려고 고개를 그쪽으로 딱 돌렸거든요. 근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 그 우비 쓴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막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입 밖으로 소리도 못 내고 이거 잡히면 죽는다 하는 생각에 우산도 집어던지고 막 전력 질주하면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갔나? 나 잡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살짝 뒤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뒤에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뭐지? 사람인가? 귀신인가? 그런데 그날 이후 얼마 뒤였습니다. 동네에 뺑소니 차량 수배전단 같은 게 붙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가해 차량이 하얀색 트럭이었습니다. 제가 차량 번호 같은 거를 기억하고 있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아마 그게 맞다면 비 오던 그날 차량의 뺑소니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를 닦아내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 한들 저를 따라서 뛰어온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전 아직도 그게 사람을 본 건지 귀신을 본 건지 헷갈립니다. 그 뛰어오는 모습이 너무나도 기괴했고 없어진 타이밍도 너무 기괴했거든요.